서울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는데도 말이죠. 오늘 이 이상한 현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5억 80만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평균 가격입니다. 와,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의 벽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규제를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부가 어떤 카드들을 꺼내 들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보세요. 6월부터 시작해서 대출 한도를 팍 줄이고 LTV도 40%로 강화했고요. 심지어 10월에는 초고가 아파트 대출은 거의 막아버리는 수준이었죠. 여기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까지 말 그대로 돈줄을 꽁꽁 묶어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져요.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평균 가격이 2억 3천만 원 넘게, 그러니까 무려 18.5%나 뛰어오른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가격 폭등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강력한 규제들이 쏟아져 나온 그 이후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장의 초고가 아파트들은요, 이 모든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똘똘한 한 채.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계속 규제하니까 이럴 바엔 어설픈 집 여러 채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제일 좋은 핵심 입지에 확실한 집 한 채만 갖자. 이런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시장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로 이 전문가의 말이 핵심을 짚고 있어요. 1주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가장 비싸고 좋은 집으로만 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장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초우량주와 나머지로 나뉘어버린 겁니다. 이제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자산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자, 이 똘똘한 한 채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세요.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랑 하위 20% 평균 가격, 이 차이 좀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위 20% 비싼 집들은 22.7%가 올랐는데 하위 20%는 고작 1.7% 올랐어요. 상승 속도가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건 그냥 격차가 벌어지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6.9배. 이게 바로 현재 서울 아파트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격차인데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쪽은 계속 오르고 다른 쪽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면서 생긴 결과죠. 이게 단순히 서울 안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전국 하위권 아파트를 30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가 전국적인 부의 불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험해 보이는 양극화, 과연 진정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지수인데 117.1이 나왔네요. 기준이 100인데 이거 훌쩍 넘었죠?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 집값이 내릴 거라고 보는 전문가보다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상승에 쏠려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전망도 사실 좀 어둡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나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감 같은 이 현상을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 이 현상은 정부 규제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누구네 뒷값이 얼마 올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동산 양극화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부와 기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